홍천기 일화에서 하람의 아버지인 하성진이 영조의 초상화에 마왕을 봉인하는 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왕을 초상화에 봉인한 이후 하성진을 국무당 모녀가 죽이려 하고 도망치던 하성진은 칼에 맞고 절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나고 봉인식은 성공했으나 마왕의 저주로 인해 왕조는 9년간 가뭄과 기근에 시달렸고 국무당 미수는 기우제 제물로 바칠 석척동자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미수가 물의 기운을 가진 아이인 하람을 보게 되었고 그 아이를 따라간 자리에서 하성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성진에게 하람을 데리러 왔다고 말한 뒤 물의 기운을 가진 하람을 석척동자로 데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석척동자가 된 하람은 기우제를 지내던 중 하성진은 하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우제를 막으려 했지만 국무당에 저지당합니다. 그 이후 주양대군에 의해 풀려난 마왕이 하람의 몸에 들어가게 되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 시각 청기도 함께 물에 빠지고 하람의 눈을 청기에게 잠시 맡겨두게 되었죠. 그 이후 9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하람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은 기뻐하기 바빴습니다. 마왕의 힘으로 물에서 빠져나온 하람이었고 청기는 삼신의 힘으로 눈을 얻고 물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 국무인 미수가 추포되지만 어찌 된 것인지 멀쩡하게 살아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9년이 지났습니다. 청기는 백유아단의 천재 여아공이 되었고 하람은 서문관의 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천문, 지리, 풍수를 담당하는 서문관의 주부로 살아가는 하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가족을 잃게 한 왕실에 대한 복수심을 키우고 있는 그였죠. 양명대군의 말에 의하면 하람이 관양 최고의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매주컨 하회의 장원을 뽑는 자리에서 하람은 1000개의 작품에 쌀 상백석을 지불하기도 했었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자란 하람이 어떻게 관양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람은 서문관의 주부일 뿐만 아니라 월성당의 수장 1월성이기도 하죠. 월성당의 수장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자신이 1월성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양명대군이 그를 최고 부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월성당의 재물을 제외하고도 관양 최고 부자라고 칭할 만큼의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작을 살펴보면 원래부터 집안 대대로 부자였었고 법궁인 경복궁터가 원래 하람의 가문 부촌이었는데 거기에다 법궁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국내에서 하람을 터주신이라 여겨 임금이 늘 곁에 두고 있고 법궁을 짓게 되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된 하람의 가족들이 옆 동네인 견주로 가게 되고 그 동네에서도 많은 부를 가진 양반집이었지만 하람의 특별한 기운으로 땅의 기운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지방 땅들도 사들여 새로운 동네를 만들게 되는 사업 아닌 사업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별자리의 해석에 따라 나쁜 일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하네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하람의 부모님 두 분이 다 살아계시고 이렇게 불행한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하람이 부자라는 설정만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작인 소설과 드라마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드라마에서의 하람은 어떻게 관양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일까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을 뿐만 아니라 눈까지 잃었지만 관양 최고의 부자로 자란 하람입니다. 과연 청기와 연결되어 복수를 포기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복수를 위해 청기를 포기하게 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청기를 예사롭지 않은 표정으로 바라보던 양명대군도 볼 수 있어 이들의 삼각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 홍천기가 결방되었고 이제 홍천기 7화를 보기까지 5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동안 이때까지 회차들을 복습하면서 본방송 때는 보지 못했던 설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